자, 여러분, 오랜만에 선생님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는 영상을 안 올리고 선생님이 과제 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수행평가도 다 끝났고 시험도 끝났는데 우리 가볍게 한번 영상 보면서 우리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페이지로는 174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만 배울 거예요. 1번까지. 정보통신 기술은 무엇이고 정보통신 기술의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요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볼게요. 1번 정보통신 기술의 의미와 특성을 알 수 있다. 자, 2번 정보통신 기술의 시스템을 알 수 있다는데 우리는 1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2번 하겠습니다. 자, 책 보면은 책 176쪽입니다. 176조. 요즘 보면은 핸드폰도 많고 특히 시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헬스케어 기기처럼 나의 생활을 바꿔줄 수 있는 또 다른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보다 일단 헬스케어 기기를 먼저 볼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갤럭시 워치나 아니면 애플 워치가 있죠. 애플 워치에서는 뭐 자기 만보기 기능처럼 하루에 몇만 보나 걸었는지 를 알 수 있고, 요즘은 심전도라고 해서 심박의 그 박동수를 측정해서 바로 앱하고 연동하는 게 새로 나온다고 합니다. 엄청 좋겠죠. 심전도는 찍으러 일부러 갈 정도로 엄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심전도를 찍으면 엄청 좋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나올 거고,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게 나오겠냐. 선생님이 예측하는데 내년에 애플에서 애플 글라스, 선생님처럼 안경 쓰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호재죠, 호재. 자, 애플 글라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글라스는 이제 이 안경에서 아이언맨 많이 봤을 거예요. 아이언맨처럼 안경에 그 뭐 자막이 나온다든지 정보가 나온다든지 하는 것처럼 발전될 수도 있고, 또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옷이 뭐 정보통신기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스마트워치는 지금도 대중적인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뭐 VR 기기라고 했네요. VR도 나올 수 있고, 선생님은 애플 글라스가 나올 것 같다. 자, 여기 한번 더 볼게요. 자, 활동으로 생활 여기에서 나만의 물건 구입 방법. 요즘은, 예전에는 물건은 전부 다 현금이었어요. 현금. 맞아요. 여러분들이 현금 구경한 지 좀 됐어요? 아니면 주머니에 현금이 있어요? 선생님은 이 농담이 아니라 현금 구경한 지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현금을 잘 안 씁니다. 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말이에요. 그럼 현금에서 뭘로 바뀌었냐? 카드로 바뀌었었어요. 카드. 근데 카드도 요즘은 잘 안 써요. 선생님 여기 보면은 이제 핸드폰 뒤에 카드 한 장 넣어놓고 다닙니다. 이게 강릉페이예요. 여기 이렇게 이제 강릉페이라고 해서 한 장 넣어놓고 다닙니다. 이것도 잘 안 써요. 자, 카드도 안 쓰고 현금도 안 쓰면 어? 네. 잘 가. 자, 현금도 안 쓰고 카드도 안 쓰면 그럼 뭘 써요? 요즘은 다 바로 이 만능 스마트폰이 있죠. 자, 스마트폰에 내재된 그 삼성페이라든지 애플페이라든지 그걸 써도 되고, 아니면 요즘은 스마트폰에 어플로 있어요. 어플이나 앱으로 뭐 페이코라든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등등이 있죠. 그래서 점차 현금도 사라지고 있고 요 카드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안구, 홍채를 이용해서도 결제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자, 이런 구매 정보는 또 어디서 얻냐? 내가 뭐 물건을 사거나 할 때 구매 정보는 어디서 얻냐? 예전에는 대부분 TV 광고나 신문 광고가 다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바로 뭐가 대세입니까? 선생님도 하고 있지만 유튜브가 대세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매체, 짧고 강력한 영상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고 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정보통신 기술의 의미부터 볼게요. 자, 정보통신이란, 예전에는 정보통신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좀 바뀌었어요. 통신기술로 바뀌었습니다. 정보라는
교과가 새로 생겼죠. 여러분들 정보 교과 배웠을 거예요. 정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 교과까지 생겼는데,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컴퓨터와 다양한 통신 수단을 통합하여 생각, 감정, 정보 등을 주고받는 것. 이거를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나하고 또는 다른 통신수단, 뭐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것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게 있죠. 자료와 정보가 있다.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자료보다는 정보가 더 중요한데, 자료를 가공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정보입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불러요. 들어봤을 거예요. 빅데이터. 굉장히 큰 데이터. 큰 데이터라기보다는 많은 데이터. 그래서 새로 생기는 직업 중에는 빅데이터 전문가도 있어요. 빅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전문가. 선생님 때를 자꾸 라떼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라떼는 이 빅데이터가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하면 많이 얻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검색해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는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용해야 더 좋은가를 연구하는 직업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 전문가다. 일예로 여러분들 홈쇼핑 같은 거 뭐 볼 리는 없겠지만 홈쇼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상담 전화만 해도 사은품을 줘요 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하지 않아도 상담 전화만 해도 사은품, 뭐 선풍기나 전자레인지나 아니면은 에어프라이 같은 거를 실제로 줍니다. 상담만 해도.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사은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사회에서는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특히 이 자료는 너무 많아요. 자료는 인터넷만 검색해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자료를 가공해서 나한테 필요한 걸로 얻어내는 이 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정보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술 과정만 쳐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에서 기술 과정만 쳐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가 뭔지 이런 것들을 찾을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다양한 수단과 장치를 이용하여 정보를 생산, 가공하고 주고받으며 저장하는 모든 활동을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에 거의 한정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 스마트폰이 너무 뛰어난 그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잘 이용해도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을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잘 적용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기술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자, 특징이에요. 특징은 중요하죠. 자, 정보 전달 방법과 제공 형태가 다양합니다. 문자, 말할 것도 없죠. 문자,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또 있어요. 뭐 요즘은 이제 이모티콘이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지만 이제 감정을 나타내서. 근데 뭐 이모티콘도 선생님 때는 뭐 요런 거 많이 보냈어요. 또는 요런 거. 근데 이것도 변했죠, 이제는. 바로 카카오 이모티콘만 봐도 이제 직접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이모티콘을 내가 만들어서 실제로 적용을 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내가 얼굴을 보지 않아도 또는 뭐 얘기를 안 들어도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 그리고 없어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팩스 들어봤어요? 팩스 못 들었죠? 팩스가 요즘은 이제 이메일. 근데 이메일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메일로 변화가 됐고, 이메일은 바로 이제 스마트폰에서 그냥 곧장 파일 보내기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또 변화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한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시간과 장소의 한계도 극복했습니다. 예전 얘기라면 뭐 끝도 없죠. 뭐 조선시대 얘기하면은 사람이 직접 갔어야 됐어요. 또는 봉화를 이용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 대전이나 이런 곳에 있는 상황을 뭐 서울까지, 개경까지 알려야 된다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5일이나 뭐 빠르면 3일 이렇게 걸렸지만, 지금은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내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죠. 뭐를 통해서?
바로 요 정보통신의 발달을 통해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에서도 이제 우리 SNS라고 하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를 극복했다. 엄청나게 많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도 뭐 1초, 빠르면 뭐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알 수 있을 정도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의 발달에 많이 끼친다. 특히 SNS 스타를 뭐라고 부릅니까? 인플루언서. 들어봤어요?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데, 이 인플루언서가 설명하는 것 또는 인플루언서가 광고하는 것,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있어요. 신뢰를 갑니다. 왜? 유명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또는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인, 기업인들이 위주였다면 요즘은 SNS 스타라고 하죠. 스타인 뭐 인플루언서. 아유, 글씨가 미안합니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연예인은 그래도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SNS 스타는 엄청 많습니다. 그거만큼 부작용도 많아요. 어떤 대표적으로 벤츠라는 그 유튜브 스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회사의 그거를 광고를 하면서 그 부정 광고라고 해서 이제 제재를 받았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현혹되기도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 정보가 진짜인지 나한테 필요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해요. 넘어갈게요. 자, 약속된 신호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된 신호 체계를 사용해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송신자와 수신자가 언어, 문자, 데이터 등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된 신호 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상대편이 카카오톡이 안 깔려 있으면 보낼 수가 없어요. 뭐 텔레그램에서 카카오톡과 연계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또 애플은 뭐가 있습니까? 아이폰은 아이메시지가 있죠. 하지만 삼성은 아이메시지는 없어요. 근데 아이메시지만의 기능을 삼성이나 뭐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런 체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체계를 또 하나로 통일하면은 기술 발달에 오히려 저해를 하죠. 그래서 통일하진 않아요. 국가에서 일부러 뭐 카카오톡만 쓰자, 아니면 뭐 네이버 뭐 라인만 쓰자, 이런 식으로 통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술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약속이 되어야 된다. 일예로 어느 나라에서는 우리 따봉이라고 하죠. 이 따봉은 좋은 의미죠.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좋은 의미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이 따봉이 굉장히 안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함부로 따봉을 하면은 뭐 총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국가도 있습니다. 그건 약속이 안 된 거죠. 그거는 이제 문화적 차이에서 나오는 건데, 이 정보통신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가 약속된 신호나 체계를 사용해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진 것 같아요. 자,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발달한다. 당연한 겁니다. 정보통신 기술은 예전에는 따로따로 했어요. 선생님 얘기했죠. 기술에는 5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어요. 뭡니까? 제조기술, 건설기술, 수송기술, 생명기술, 정보통신기술. 예전에는 5개의 고유의 영역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 5개가 서로 결합해서 융합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융합하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기술 발달을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자료와 정보의 차이점. 어떤 것이 다른 건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자료를 가공해서 정보로 만들고, 이 정보를 나한테 필요하게끔 만드는 게 실력입니다. 나한테 필요한 정보로 만들어야 된다. 자, 오늘 정보통신 기술을 정의를 내리고 특징까지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